네, 안녕하세요. 리플 원정대의 구독자 여러분. 다시 돌아온 XRP 온체인 시리즈입니다. 네, 먼저 XRP 시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XRP 현물 ETF에서 약 718만 달러 순유출이 발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간 최근 2개월 동안은 계속해서 자금 유입 흐름이 일단 있었는데요. 그 흐름이 일단 중단됨으로써 이 자금이 ETF로부터 이탈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를 지금 커뮤니티에서 계속 보이고 있는데, 이번 자금 이탈 같은 경우에는 XRP ETF 상품 전체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특정 ETF 상품, 즉 이 비트와이즈 XRP ETF 상품에서만 이 환매가 발생한다는 그런 시사점이 있었는데요. 이 같은 기간 동안 XRP 대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에서는 자금이 다시 유입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면서 이 기관의 자금이 일시적으로 이 XRP보다는 대형 디지털 자산, 즉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중심으로 재배치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XRP ETF 전체 순자산 같은 경우에는 약 10억 달러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출시 이후 누적 순유입도 약 14.8억 달러로 이제 유지를 되고 있다 보니까 이 XRP ETF, 이 현물 ETF에 대한 수요가 이 구조적으로 완전히 꺾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 리플의 X402 재단, 이 리눅스 재단의 산하 재단인 이 X402 재단 멤버로 합류했다는 소식인데요. 이 X402 재단의 프리미어 멤버로 이 리플이 합류하게 되면서 AI 에이전트와 이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인터넷 네이티브 결제 표준화 흐름에 이 리플이 참여하게 되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X402 같은 경우에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요즘은 이제 개발이라든지 서비스 출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람이 직접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AI 에이전트를 통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요. 우리가 기존 개발자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이제 서비스를 개발을 할 때 이 챗 GPT라든지 뭐 클로드라든지 이런 인공지능 서비스들을 직접 월 단위로 구독을 해서 서비스를 이용을 해왔다면은, 이제 다가오는 AI 에이전트 시대에서는 AI가 자동으로 필요한 만큼 토큰을 구매를 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 여러 가지 인공지능 서비스들을 소규모 토큰 단위로 쪼개서 구매를 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 리눅스 재단이 X402라는 재단과 이 프로토콜을 통해서 이 AI 에이전트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소규모로 빠르게 결제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만든 게 이 X402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X402가 AI 에이전트 시대에 데이터, 그다음에 API, 그다음에 컴퓨팅 자원 등을 사용할 때 사람이 개입을 하지 않고 자동으로 이 AI 에이전트가 결제할 수 있는 그런 결제 프로토콜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이 리플이 이 X402 재단에 합류를 하게 되면서 이 XRP와 RLUSD를 통해서 X402 기반 결제를 지원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 XRP 레저를 AI 에이전트 결제와 이 머신 투 머신 결제 인프라로 확장하려는 그런 방향성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합류가 XRP와 RLUSD 사용처가 기존의 국제 송금이나 결제 영역을 넘어서 이 다가오는 AI 시대에 자동화 결제 레이어로 확장될 수 있다는 그런 시사점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네, 오랜만에 또 도플러 소식인데요. 이 도플러는 명실상부 XRP 레저 1등 프로토콜인데요. 이 도플러 파이낸스가 최근 이 SBI 디지털 파이낸스와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이 일본 내 기관용 XRP 금융 인프라 개발을 같이 하겠다는 그런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SBI 디지털 파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SBI 그룹 산하에 있는 기관형 디지털 자산 서비스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SBI 디지털 파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이 디지털 자산을 수탁을 받아서 운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여를 해준다든지 이 기관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디지털 자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법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이 협력이 이 도플러 파이낸스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자산 인프라랑 이 SBI 디지털 파이낸스의 기관 네트워크, 그다음에 디지털 자산 대출 경험을 결합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양사가 XRP와 이 토큰화 자산을 기반으로 해서 이 유동성 대출, 담보 관리, 그다음에 자본 효율성을 지원하는 기관용 솔루션을 개발할 것이라는 그런 발표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규제 명확성, 그다음에 기관 참여, 그리고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이 대규모 XRP 보유자 커뮤니티를 갖춘 이 XRP 핵심 시장이기 때문에
이번 협력이 XRP를 단순 보유 자산이 아니라 이 생산적인 금융자본, 즉 일을 하게 되는 XRP로 전환을 하려는 그런 시도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본론 들어와서요. 이 온체인 시리즈다 보니까 이 XRP 레저를 통해서 어떤 서비스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소개를 드리고 싶어서 이 내용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최근에 저희 XRPL 코리아랑 이제 서울시 산하 서울 핀테크 랩이랑 같이 하게 된 이 혁신 프로그램인데요. 이 KFIP라고 해서 이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XRP 레저를 활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회들을 창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메인 후원사로서 이제 리플이 있고요. 그 외에도 뭐 토스라든지 IBK 기업은행이라든지 뭐 법무부인 태평양 이런 곳들이 이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괄목할 만한, 눈여겨볼 만한 그런 프로토콜과 서비스들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이 혁신 프로그램의 1, 2, 3등 참가사를 한번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이 1등 참가사인 리스크X의 이 시박스 프로토콜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박스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 XRP 생태계에 이 투명하고 안정적인 수익 전략이 굉장히 적다라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이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러 가지 금융 상품 중에 이 구조화 상품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구조화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조금 접근성이 떨어지는 어떤 옵션 상품이라든지 이런 구조화된 상품들을 이제 기관들한테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좀 투자에 관심 있는 개인들에게 그렇게 판매를 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이거를 XRP 위에서 이 온체인 전략으로 재설계를 한 게 이 리스크X의 시박스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 롤오버 이 시박스 볼트랑 그다음에 ELS 리커버리 펀드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 모든 전략의 사전 리스크 한도를 내장을 한 게 이 시박스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XRP 레저를 어떻게 활용을 하냐? 이 상품들의 조건, 예를 들어서 뭐 기초 자산이라든지 아니면 배리어라든지 아니면 이 상품에 대한 만기 이런 것들을 이 토큰에 기록을 하고 이 허가형으로 보유랑 권리를 관리를 함으로써 이 허가된 기관들이나 개인들에게 이 상품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온체인적인 요소를 가미를 한 게 이 XRP 레저 활용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XRP 레저의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수초 단위의 정산과 이 낮은 수수료 비용을 이 덕분에 이 전략적으로 반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게 또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RLUSD를 활용을 해서 이 RLUSD를 기관형 상품의 기준 통화로 설계를 함으로써 기존 달러가 아닌 RLUSD로 기관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을 설계를 한 게 이 시박스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등 참가사인 트랜스파머가 이제 만든 이 XRF 프로토콜입니다. 이 XRF 같은 경우에는 이 부실 채권을 온체인으로 만든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부실 채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시장 규모가 연에 80조 원 규모라고 합니다. 이 한국에서만. 근데 이 부실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소수의 기관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폐쇄적인 시장이었는데요. 특히 이 국내 기관들만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실 채권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는 이제 홈플러스 채권 이런 것들을 또 예시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해외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 한국 법인에 대한 실사의 부담이 좀 존재를 하다 보니까 좀 접근성이 굉장히 낮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트랜스파머가 개발한 이 XRF 같은 경우에는 AI를 활용을 해서 AI 평가로 이 영문 리포트와 공정 가치를 산출을 해서 적격 기관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허가형 구조로 이제 만들었다 보니까 해외에서 해외 기관들도 이런 부실 채권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배당이랑 회수금 같은 경우에도 RLUSD를 기반으로 자동 분배를 설계를 했다 보니까 좀 더 이 온체인을 활용해서 자동화를 이루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XRP를 어떻게 활용을 했냐? 이 MP 토큰, 이 다중 목적 자산이라고 하는데, 이 MP 토큰을 통해서 지분을 발행하고 그다음에 전송이라든지 잠금, 그다음에 클로백 기능 이런 기능들을 다 갖춰서 이 원장 레벨에서 이 상품들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담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XRP 레저에 내장되어 있는 오더북 덱스로 이 만기 전에 이 2차 거래 유동성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도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외부에 있는 해외 기관들이 이 내장 오더북을 통해서 자유롭게 이 부실 채권을 거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감정, 수탁, 감사 기록을 또 이제 XRP 레저의 온체인에다가 남겨서 기관들이 이 기록들을 대조가 가능하도록 만든 게 또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등 참가사 KAB 랩스의 T플로우인데요. 이 T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이 무역에서 발생하는 어떤 비효율을 XRP 레저의 온체인적 기능들을 통해서 효율화한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 무역에서 발생하는 결제는 이 두 가지, 첫 번째는 이제 안전하지만 느린 신용장, 두 번째는 이제 빠르지만 위험한 이 송금, 이 양자택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 두 가지 방법을 한다고 해도 서류 검증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또 수작업으로 해야 되는 좀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이 T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신용장이랑 선적 서류를 이제 이행 조건 같은 것들을 자동으로 AI가 검증하고, 그 검증 결과가 XRP 레저 위에 조건부 결제의 트리거가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수입을 할 때 어떤 물품이 도착을 하고 이 물품이 정상 물품임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다 인공지능으로 처리를 한 다음에 XRP 레저에 있는 어떤 조건부 결제 트리거를 통해서 이 수입품이 정상으로 들어왔다,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 예치금이 풀리게 되어서 판매가 이루어지는 그런 온체인적인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XRP 레저를 어떻게 활용을 했냐, 이 XRP 레저 네이티브 기능 중에 하나인 에스크로에 이 RLUSD를 예치를 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적으로 물품이 도착을 했다, 그럼 이제 이 조건부로 이 자금이 잠금 해제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게 이 XRP 레저의 활용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검증이 완료가 되면은 그 증거라든지 자금 해체가 XRP 레저 위에서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객의 자금을 직접 보관하는 게 아니라 이 온체인상에서 비보관 구조로 되게 되기 때문에 기존의 이 금융기관을 거쳐서 하는 그런 에스크로 형태는 영업일 수일이 걸렸다면은 이 XRP 레저를 활용해서 3에서 5초 내에 결제가 되는 그런 효율성을 가져온 게 이 KB 랩스의 T플로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외에도 이제 16개의 회사가 이제 참여를 했었고, 그 외에도 이제 제가 또 눈여겨볼 만한 서비스를 또 갖고 와봤는데, 이 기그, 커넥트 핏의 기그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 외국인 시간제 근로자의 급여 계산 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국인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일을 할 때 이 노동법에 정당하게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런 근무 이력들을 XRP 레저 DID 기반으로 이 자격증명서 형태로 발급을 해가지고 이 글로벌 인재 프로필 구축을 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국내에서 이 100만 이상의 다운로드를 확보를 했고 월 사용자가 5만 명 이상인 그런 대형 어플리케이션이다 보니까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이 XRP 레저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그런 서비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두 번째로는 이제 KYVC라고 해서 이 은행권 멤버들이 나와서 만든 서비스인데, 이 반복되는 법인 KYC를 한 번의 검증으로 줄이는 그런 인증 인프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한 그런 서비스인데요. 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서류를 분석을 한 다음에 뭐 어떤 증명서들을 발급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XRP 레저 DID, 그다음에 자격증명서 상태로 유효성 검증을 하게 되어서 자동으로 이 법인 KYC를 수행을 하는 게 이 KYVC의 주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KYVC가 노리는 것은 단일 기관에서 연 36억 원의 반복 검증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라는 게 이 KYVC의 주장이고요. 굉장히 많은 비효율을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특히 블록체인에서도 XRP 레저를 활용해서 그 비효율을 낮추겠다라는 게 이 KYVC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SBT 플러스에서 만든 라이더 책 같은 경우에는 이 배달 라이더 노동을 금융 데이터로 기록하는 그런 활동 인증 플랫폼인데요. 이 마찬가지로 XRP 레저의 MPT 다중 목적 토큰을 사용해서 이 온체인에는 인증 사실만 기록을 하게 되고, 이미 이제 토스 미니 앱에 라이브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배달 라이더 노동자분들이 이 어플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도 XRP 레저의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해서 이 XRP와 RLUSD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이번 프로그램의 시사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팀들이 이렇게 XRP 레저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만들고 있는 그런 현장을 목격을 하게 되어서 저 역시 이 XRP 레저 생태계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XRP와 RLUSD 시황 그리고 이 XRP 레저를 활용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에 대해서 한번 다시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이 XRP 레저를 활용하는 서비스들이 이렇게 점점 더 많아진다면 XRP와 RLUSD의 수요가 올라가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이 XRP 가치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도 이 XRP 레저 기반 서비스가 나오게 되면 한번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유익하고 재밌는 그런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